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단순히 징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 국정감사나 특별수사를 통해 이 사안을 철저히 밝히겠습니다. 이번엔 전국 대다수 검찰청 평검사들이 성명 발표에 동참했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배제 조치됐던 윤 총장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연기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라라는 법원의 결정이 이제 오늘 오후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두 분께서 예상하셨던 결과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이번에 통상적인 판결이 난다면 당연히 인용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예. 뭐 저는 뭐 추미애 장관이 이번 그 행정법원의 판결이 뭐 기각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카드 직무배제 카드를 꺼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이제 예상된 뭐 그런 판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상된 판결이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근데 또 다른 가능성은 역시 이제 있었던 그런 그 상황이죠. 네. 아마 그랬더라면 사법부에 대한 이제 불신도 조금 더 가중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윤 총장의 그 청구를 기각을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저는 이변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변은 없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변은 없었다. 오늘 법원의 결정은 이제 윤 총장의 징계 청구나 직무배제 요건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결정문을 보면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임기제 총장이에요. 그런데 확정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아직 뭐 법원의 판단도 안 나오고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또 행정적인 징계가 끝난 것도 아닌데 만약에 직무를 갖다가 배제를 하게 되면 임기라고 하는 게 내가 2주일이건 한 달이건 임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잖아요. 이건 돈으로 보상받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임기제의 그 취지 자체를 살리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유사 사건들의 소송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인용이 됐던 겁니다. 정말로 국민 누구나 다 공분할 사건, 심각한 어떤 증거가 있는 사건 이런 거라면은 예외적으로 직무를 배제시킬 수 있으나 지금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 이런 뭐 절차상의 문제점들도 또 다툼의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무 배제, 어떠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직무 배제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줄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윤 총장 개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법원은 이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왜 될까요? 그런 부분까지 언급했을까를 예. 이제 잘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뭐 6개 그 사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이건 저렇고 이건 저렇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번 행정법원에서 판정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만약에 그 증거들이 다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증거가 지금 불명확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다가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건 확실히 중징계 사유다. 뭐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할 정도의 이건 뭐 치명적인 그런 혐의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법원은 또 다른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본격적으로 그 6개 사유, 추미애 장관이 지적한 그 사유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한 것은 아니나 지금 추 장관 측에서 제출한 근거 자료들만을 가지고 놓고 볼 때는 이거는 상당히 향후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이 증거가 불충분한 것이
많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재판부가 집행 정지 요건인 긴급할 필요성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에서 좀 인정을 한 건가요? 그래서 사실상 직무 배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임기재 총장의 직무를 갖다 강제로 뺏는 거잖아요. 그거라는 것은 징계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사실상의 징계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사실상 정직이라든지 또는 해임이라든지 이런 효과하고 똑같은 효과를 낳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긴급하게 다시 이제 자리로 돌아가서 임기를 진행하면서 판결이 날 때까지는 임기를 진행하는 것이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예. 두 분께서 이제 오늘 법조계에서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판결이었고 결정이었다라고 또 전망을 해주셨는데 오늘 법원 결정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건 어떤 취지로 봐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법원이 그러니까 직무 복귀를 시키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필요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직무 배제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해임이나 정직 효과를 갖는다. 자, 그러니까 곧바로 이건 징계위원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 행정법원 쪽에서 보기에도 이거는 뭐 명백하게 이 해임 사유야 또는 정직 사유야라고 판단을 내렸다면 이 필요성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안 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적시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 그 추미애 장관 측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사유로 볼 때 이거 중징계 사유까지는 안 되는데라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긴급히 일단 이제 그 직무 복귀를 시키는 것이 맞는 거고, 징계위에서 어떻게 결정 내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로 뭐 해임이나 뭐 정직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도 이거는 막아야 된다라는 필요성.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또한 또 역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추미애 장관 측에서 들었던 6가지 사유 가운데 이제 가장 그 눈여겨봤던 게 이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아니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도 중징계를 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 엄연하게 지금 돼 있는 우리나라죠. 이제 그런데다가 추미애 장관이 이 판사 그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의혹, 그 사유를 추가한 건 나름 그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막판에 이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유가? 그러니까 본인 이제 친정을 향해서 판사님들 들고 일어나세요라고 저는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인으로서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거다, 이거는. 자, 그런데 실제로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났고 판사들은 오히려 잠잠해요. 왜 그렇죠? 판사들이 만약에 이번 사안 자체를 정말로 그 불법 사찰이다라고 인지를 했다면 판사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났겠죠. 아니, 사법농단이 얼마 전에 있었고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은 지가 엊그제인데 뭐 이 정권에 와가지고 다시 검찰 쪽에서 우리를 그렇게 리스트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불법 사찰을 한단 말이야 하고 아마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정치적 계산이 이건 틀린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판사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불법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여권에서는 여전히 그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서는 좀 중징계할 만한 사유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번 행정법원의 판단이 그러니까 징계 사유에 대한 뭐 판단이 아니라고 하는 점은 뭐 분명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법원도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걸로 직접적인 또 명시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절차죠. 그러니까 즉 저는 뭐 추미애 장관의 전술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 이번에 그동안에 이 6가지 그 징계 사유 중에 국민들에게 이제까지 다 알던 사안이에요. 나머지는 딱 하나 판사에 대한 사찰 이게 이제 새로운 거고 이것이 국민 여론을 갖다가 좌우할 거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국민들이 그 판사 사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하려면은 그 본연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직무 배제를 해므로
해버림에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판사에 대한 사찰보다는 직무 배제라고 하는 쪽으로 시선이 더 쏠려버렸어요. 실제로 이번 행정법원의 판단도 이 직무 배제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당장 오늘도 이 판결이 인용이 되자마자 오늘 이렇게 뉴스에서 다룰 정도로 여론의 승기를 뺏겨버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징계의 원론적인 문제였던 판사 사찰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좀 그런 점에서 추미애 장관의 직무 배제가 좀 너무 나간 또는 잘못된 전술 선택이었다라고 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 윤석열 총장. 헌법과 법 취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오늘 출근길 발언 내용 직접 듣고 오시죠. 네, 오늘 법원 결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실까요? 뭐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출근해서 어떤 업무 하실 건가요? 네,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장관님한테 한 말씀. 예, 오늘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게 오후 4시 반쯤이었죠.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단 40분 만에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네. 출근길 저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무원이네요. 예. 딱. 그러니까 출근 시간 전까지는 근무해야 되는 거고 며칠 근무 제대로 못했으니까 지금 결제 서류 쌓여 있으니까 빨리 가서 결제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다. 뭐 다른 정치적 고려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엔 윤석열 검찰총장의 머릿속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검찰총장직을 계속 자기는 수행하겠다라고 이제까지 이야기해 왔고 오늘 이 출근을 통해서도 그 얘기를 저는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검찰에 있는 후배들이 또 보는 눈이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런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작심하고 나온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 가지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까지 지금 1년 가까이 논란을 벌이고 있어요. 법무부와 네. 검찰 사이에.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법적 다툼까지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은 조금 짧게나마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점에서 검찰 조직을 지키는 데는 성공하시고 검찰 수장으로서 조직을 든든하게 이끄는 데는 성공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 지금 상처를 주고 있는 이 법무부와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입장 표명을 조금 해주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 오늘 윤석열 총장 출근해서 무슨 일을 했을까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오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전국 검찰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정의로운 열정의 버팀목이 되겠다. 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네. 이거 어떤 행보로 읽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그 장관의 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전국의 검사들이 다 성명서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검찰 내부가 지금 뒤숭숭한 상황이죠. 자, 그럼 검찰총장으로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일단 흥분한 그 마음들을 좀 진정을 시키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검사들이 검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가장 우선 그 순위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윤 총장이 메시지를 저렇게 보낸 이유는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그냥 수사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번 성명을 통해서 밝힌 그런 의견 제가 충분히 그 뜻을 받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번에 그 전국의 검사들, 뭐 지검장, 고검장들까지 다 검사장들까지 다 이제 대부분 성명을 다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봐요. 이게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을 좋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뻐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검찰 내부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명을 이제 다 이렇게 발표하고 그런 이유는 이거는 근본이 좀 흔들리는 문제다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검찰총장은 당연히 피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의 그 메시지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이번에 전국 평검사를 비롯해서 검사들이 모두 일관된 일치된 목소리를 냈는데 오늘 윤석열 총장이 또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더 똘똘 뭉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아쉬운 거죠. 예. 그러니까 검찰이 윤석열 총장을 구심점으로 해서 똘똘 뭉치는 건 좋은데 또다시 검찰의 무오류의 신화에 빠지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수개월 동안 국민들이 양분되는 논란에 빠졌는데 최소한의 예를 들어 뭐 스스로 좀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졌다. 뭐 예를 들어 관례 속에 혹시 우리가 놓친 건 없었는지 판사 사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내가 놓친 건 없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한번 되돌아보겠다 정도로라도 얘기를 했다라면은 아마 여론은 더 윤석열 총장 쪽으로 더 기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나 검찰은 무오류예요. 어떠한 잘못도 없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거는 다 법무부 장관이나 여권 이렇게 돌리는 듯한 그런 그 반대 이미지가 또 이 안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어떠한 자성은 없는 거구나. 그냥 우리는 옳고 검찰은 선이고 절대 선이고 오류가 없다. 이런 것의 또 다른 반영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예. 오늘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법무부에서는 감찰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말 긴박했던 하루였는데 오늘 감찰위원회 회의 결과도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는 그 절차상의 결함이 있어서 부당하다라면서 이제 만장일치로 이런 결론이 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 과연 절차상의 문제만 있다라고 이 감찰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렸을까요? 내부 뭐 경론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예. 어찌됐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데에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지적한 6개 사유 또 역시 부당한 것이 상당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약간 좀 순화해서 지금 나온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뭐 정면 반박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수위 조절하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감찰위원회는 이번에 윤석열 그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관했던 그 감찰 담당관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분은 뭐 그 나름대로 이제 해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반론이 워낙 이제 거셌던 것이고 본인도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수용을 한 그런 그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건데 예.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권고입니다. 그래서 무슨 구속력을 확실히 갖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향후에 열릴 징계위원회 결정에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도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더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검토했듯이 행정법원의 결정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다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이번 조치가 좀 부적절했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징계위원회가 그걸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사유를 가지고 6개 사유를 가지고 중징계를 내리는데도 상당히 지금 부담감이 생긴 상황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일로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는 오는 4일로 연기가 됐는데 오늘 감찰위에 3시간 경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윤 총장의 입장을 상당 부분 또 수용한 셈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검찰 안팎에서 사실 추미애 장관의 조치에 대한 좀 부정적 분위기가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오늘 감찰위 결과도 예견됐던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감찰위가 만약에 예.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에 대한 통제 이 부분에 더 무게를 실었다라면은 감찰위 규정을 바꿀 이유가 없었죠. 예. 감찰위 그 규정을 지금 이제 감찰위의 이 의결을 갖다가 원래는 11월 3일 이전에는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감찰위를 통해야지만이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감찰위를 할 수도 있다라고 바뀌었잖아요. 그 자체는 감찰위에서 이 얘기가 잘
검찰에 대한 통제 부분이 얘기가 더 잘 진행이 안 되고 독립성의 검찰의 독립성 이 부분에 더 무게가 더 실려졌는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감찰위를 갖다가 건너뛰기 위해서 규정을 바꾼 거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오늘 감찰위는 뭐 애초에 추미애 장관이 이 징계 카드, 그다음에 직무 배제 카드를 꺼냈을 때 행정법원이나 감찰위에서 이런 결론이 나올 거라고 하는 거는 예상했고 예상했을 수 있는 충분한 예상 범위 안에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권고이지 이것이 의견 권고를 갖다가 생각해 보겠다 정도 수준의 답변이 법무부에서 나오는 것도 뭐 예정된 수준입니다. 예. 뭐 앞서 평론가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오늘 법원의 결정 그리고 이런 감찰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과연 징계위원회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게 사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지만 추미애 장관 오늘 좀 원론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감찰위 회의의 결과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감찰이 진행됐고 또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서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 뭐 사실상 징계위를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을 확인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징계위가 열리긴 할까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이제 그 구성 자체가 좀 힘들어졌잖아요. 예. 차관이 이제 그만뒀습니다. 차관이 지금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을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일단 배제가 되는 거고, 자, 그런 상태에서 차관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걸 징계회의를 좀 곧바로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 연기를 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차관을 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있을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설 사람이 있을까? 그거 아마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뭐 누군가 찾으면 있긴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임명되는 차관은 결국은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악역을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인물이 이제 차관을 맡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이 많이 따르는 거죠. 그런데다가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행정법원 결정 나와 있죠. 감찰위원회 결정 나와 있죠. 대부분의 또 법조계 인사들도 이번 그 직무배제 명령은 저건 좀 부당하다라는 인식이 또 많아요. 예. 그 교수들 역시 지금 같은 의견을 좀 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대한법학교수회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위헌일 뿐만 아니라 법률도 지금 어기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호련히 혼자서 그 총대를 다 짊어지고 추미애 장관의 명을 받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중징계를 내린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 징계위원회도 그러니까 위원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징계위원들도 뭐 추미애 장관이 설령 임명했다 하더라도 본인들도 다 기본적으로 이성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전제한다면 무조건 정치적인 논리에 의거해서 이거를 막 중징계로 밀어붙인다.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오는 4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설사 징계비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중징계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다고 봐요. 예. 만약에 여기서 중징계 이하의 경징계를 한다던가 또는 징계위원회를 갖다가 무산시킬 경우에 그 돌아오는 후폭풍이 더 크다고 봅니다. 지금 공수처,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큰 틀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검찰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겁니다. 왜 검찰은 권력에 항상 고개를 숙이는가라고 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그 안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데 그 검찰이 너무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 선택적 정의, 그리고 스스로에게는 그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밀지 않더라. 이런 거에 대한 검찰개혁의 요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검찰의 독립성은 뭐 이미 대통령, 청와대까지 언제든지 수시로 압수수색하고 있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압수수색하고 있어요. 검찰의 독립성은 충분히 보장했는데 그럼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그 통제 그리고 검찰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거 이것은 전례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이 두 개가 양립을 해야 되는데 대립을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것은 결국 좀 어떻게 됐느냐? 양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것을 해야 되는 역할이 지금 장관인데 장관이 양립은커녕 대립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국민들로 이렇게 선택을 받는 상황밖에 없다. 네. 그런데 공수처라고 지금 이미 법을 통과시켜 놨는데
이 공수처가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가지고 아직 출범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양 대립 관계가 만약에 칼을 빼들었는데 그 칼을 다시 집어넣는다? 그러면 공수처 개정에 대한 여론도 완전히 또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정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완전히 지금 물어 돌아가는 그런 위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행정법원의 판결, 그다음에 감찰위의 이 권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징계위 강행할 수밖에 없고 예. 또 여기서 후퇴하면은 이제 정권의 검찰 개혁은 완전히 무위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마 강행을 할 거다. 그리고 그 결과는 중징계로 갈 수밖에 없는 예.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미 칼을 빼든 마당에 지금 물러설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다른 반론 그런데 있으십니까? 이제 잘 판단 내리셔야 예. 합니다. 이 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차대한 국면에 지금 와 있는 거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화 세력의 그동안의 역사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약에 이번에 중징계를 하고 해임이나 정직 결정을 내리거나 특히 이제 해임 결정을 내려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서 해임을 시키는 순간 네. 그동안 주장해왔던 검찰 개혁을 모조리 다 무로 돌리는 원위치로 돌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생 동안 민주화 운동하면서 검찰 개혁 이야기해 왔죠. 검찰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입니다. 왜? 임기가 자꾸 보장이 안 되고 자꾸 이런저런 외압으로 해서 중도 탈락을 하게 되고 중도 사퇴하게 되는 그런 상황. 이 그동안 정권에서 계속 반복됐잖아요. 예. 지난 정권에서도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약에 뭐 자진 사퇴든 어떤 형태로든 그만두게 만들면 최동욱 사퇴하고 뭐가 다르죠?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본인들이 야당이 됐을 때 지금 뭐 국민의힘 만약에 이제 보수 정당이 수권 정당이 됐다라고 전제해요. 그 정당에서 이런 일이 또 그 정권 하에서 이런 일이 반복해서 벌어졌을 때 제2의 최동욱 사태가 벌어졌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참이냐는 거예요. 아무 얘기 못 해요. 더 이상 이제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실존적인 고민을 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아니 조금 얘기 더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잠깐만요. 추 장관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게 아마 느껴질 겁니다. 지금쯤은.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그냥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민주화 과정을 전체를 제가 일생을 통해서 지켜봐오면서 저도 나름 소신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현재 민주화 세력 또 민주당에 뭐 주도하고 있는 운동권 86세대들 유념해라. 이건 당신들에게 엄청난 발목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예,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게 중징계를 내릴 경우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반론 기회 네, 뭐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역풍을 맞을 그런 정치적인 환경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중징계를 하면은 그것은 검찰 독립성에 대한 엄청난 훼손이다 또는 제2의 최동욱 사건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최동욱 사건은 말 그대로 권력기구가 뒤에서 감추어진 사생활을 갖다가 드러내가지고 그걸 핑계로 대가지고 찍어낸 사건이에요. 지금처럼 공개적으로 그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징계를 하는 사건과 결이 다릅니다. 또 하나 검찰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검찰총장의 개인의 신상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례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만큼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에 대해서 언제든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인사청문회 날 소환 조사도 없이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더 이상 독립성을 보장합니까? 오히려 언제든지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인 검찰이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한가. 소위 말해서 변호사로부터 술접대를 받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판사에 대한 성향을 갖다가 적어놓으면 그거는 관례고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은 잣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반성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제2의 최동욱 사건이다. 그다음에 검찰의 독립성이 지금 굉장히 훼손당하고 있다. 위협당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과거 역사적 유례보다 그 어느 때보다 검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검찰 독립성 훼손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뭐랄까요? 그 소위 말해서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하는 것에 뭐랄까 프레임을 갖다가 씌우는 거다. 이거는 뭐 윤석열 총장이 마치 검찰의 독립성의 상징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분리돼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왔고 또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정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전국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의 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여론도 사실은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임 결정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전망하신 건가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징계위를 청구하는 거하고 직무배제시키는 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전화 통화도 하고 그 다음에 검사도 보내긴 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조사 안 받겠다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 절차를 충분히 다 지켰어야 됐다. 서면 조사 받겠다고 하면 그 서면 조사를 다 받은 다음에 충분히 검토하고 그 다음에 징계 청구에도 충분했는데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서두르면서 문제를 노정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발목을 잡힌 면이 있다라는 점이 좀 전술적인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안 검찰은 검찰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가? 청와대나 여권이나 국회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지만 검찰 조직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검찰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습니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사안이 뭐 직무 배제라든지 이런 걸로 본질이 지금 훼손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애초에 출발했던 검찰 스스로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저는 이번 징계건으로 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교수님 지적처럼 어떤 절차상의 흠결의 문제를 남겼기 때문에 만약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나온다면 또 그 여론의 그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더더욱이 절차를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근간은 절차적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해도 너무 많이 생략한 거죠. 그러니까 감찰위원회 오늘 하루 종일 논란했던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던 부분도 결국 절차를 다 생략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잖아요. 감찰관한테 지시를 안 하고 감찰 담당관 불러서 그 사람한테 지시를 하면서 이거는 너만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 이건 정치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처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직권남용 혐의로 추미애 장관이 오히려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감각이 현저히 좀 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추미애 장관이 지금 그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자기 정치에 지금 몰두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이번에도 자기 정치 때문에 제가 보기엔 너무 무리수를 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뭔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바쁘세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내년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본인이 빨리 정치권으로 복귀해야 된다라는 생각, 이런 거 제가 보기엔 사로잡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안을 정리를 하고 본인은 그냥 호련히 떠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미숙하게 일을 지금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국면까지 지금 오고 만 거다. 저는 이건 뭐 굉장히 결정적인 패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린 그 시각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정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당연히 이제 현 상황에 대한 예. 법무부 장관의 보고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아까 우리가 오늘 얘기 나눈 것처럼 행정법원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취소 이런 결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감찰위원회에서의 그 직무배제에 대한 또는 징계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 제기.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이제까지
절차를 충분히 따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두 군데서나 절차에 문제 제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이 두 개가 양립을 하는 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압박을 가하지 않았던 거고 또 법무부 장관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서도 손 놓고 지켜봤던 건데 이게 지금 대립을 하니까 참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특히나 절차상의 잡음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 절차상의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지율이나 여권이 본질이 흐려지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펼쳐졌기 때문에 이제 아마 대통령의 곤혹스러운 그런 그 질의 장관한테 도대체 이 상황 어떻게 돌파할 거냐, 네. 그다음에 징계는 어떻게 돼가는 거냐,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진로라든지 이런 특히나 이제 추 장관의 이 진로 부분, 이 부분이 뭐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아마 추 장관도 그다음에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심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뭐 여권을 중심으로 지금 동반 사퇴론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직후에 추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을 했는데 그에 앞서서 정세균 총리와도 10여 분간 추 장관과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시점에 잇따라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추 장관과 만나면서 일각에서는 동반 사퇴를 논의한 게 아니냐 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여권 내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고 하니까 예. 이제 뭐 그렇게 논의가 구체적으로 좀 진행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 지금 뭐 법무부 쪽의 설명은 그런 거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지금 이제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설령 뭐 그런 논의가 있었더라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출구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분명히 했을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야말로 뭐 징계해서 중징계 해가지고 해임 결정 내리고 해임 대청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다면 또 다른 길이 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시점상 이렇게 뭐 연달아 지금 총리와 대통령을 지금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명한 이유가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보기에 그 가장 결정적인 것은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인사 문제다 결국은. 예, 거치 문제와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처음으로 추미애 장관의 사퇴론이 언급이 됐고 지금 여권에서도 출구 전략을 과연 어떻게 짜야 할까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동반 사태 얘기 나오거나 예. 그다음에 뭐 국정조사를 유야무야하는 지금 여권의 분위기는 이거는 완전히 스스로가 뭐라 그럴까요? 헛발질 찼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에요.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맨 처음에 이 사건이 구체화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윤석열 총장의 중대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한 징계 청구였습니다. 그 뒤에 직무 배제는 또 다른 판단인 거고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로 중대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여권도 인식을 하고 청와대가 인식을 했다라면은 동반 사태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국정조사 얘기 꺼냈다가 다시 주워 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미 그럼 게임 끝난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여권이 국정조사를 유야무야 하는 거 이거는 마치 진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위법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하는 거를 자임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작에 손 떼야 된다. 그렇지 않고 정말로 이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 스스로가 스스로의 권력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찰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 잣대를 들이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게 중대하고 위법하다고 생각했다라면은 국정조사 물러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여당이 앞장서서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동반 사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거는 지금 자중질환에 빠진다. 좀 그런 점에서 여권이 후퇴할 거면은 사과하고 장관 물러서고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이것이 왜 중대하고 위법한 사항인지를 여권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여권으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위치에 와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감찰위원회에 이어서 법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여야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는데요.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죠. 국가기관인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그 자체로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검찰이 불법 사찰을 부활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직권
남용이며 위법 행위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즉시 경질하여야 하고 이런 사태가 이런 지경까지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은 당연한 상식의 승리다라면서 이제 추 장관 경질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까지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추미애 장관의 탄핵 소추안 발의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그 뭐 탄핵이 지금 현재 실행에 옮겨지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예, 그런 건데 정치적 공세를 이제 펼치는 건데 국민의힘 쪽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칫국 마시지 마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오히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바라보고 있다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 차기 대권 주자 하나 제대로 못 키울 수도 있다 당내 인사 중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난 출마 안 한다라고 선언하면 어떡할 참이냐. 그게 공당으로서 준비된 자세냐.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너무 그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처음처럼 해라. 그러니까 처음 당신들이 민주화운동 시작했을 때 그 초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추 장관 이거는 판정패입니다. 예, 법원 판단 나왔고 감찰위원회 판단 다 나온 거고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렇다면 이 정도면 판단 내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미 판정패 한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추미애 장관 경질하고 예, 그리고 패배를 인정해라.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기 길 가겠다는 사람이니까 끝까지 그냥 가게 두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만약에 검찰이 과도하게 지금 이제 권력형 비리 이른바 현 정권하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하는데 과도한 수사를 막 한다. 이러면 오히려 국민들은 그러니까 검찰이 심했다라고 이 얘기를 할 거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당하고 말지 너무 무리수 두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의 판정패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론 있으십니까?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정말 중대하고 위법하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라든지 이런 데 파견 나간 검사들 다 불러들였었어요. 굉장히 축소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다시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동향 보고를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 들어와가지고 동향 보고는커녕 리스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검찰 스스로가 과거에 자신들의 어떤 그 관행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축소했던 거를 이번에 들어서 다시 늘렸는데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 문제 제기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여권이 총출동해가지고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정도까지 자신이 있으면 장관직 걸고 의원직 걸고 그다음에 국정감사 매진해라. 왜 국정감사 얘기 꺼냈다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그다음에 동반사 때 얘기하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결국은 그거는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위한 그냥 명분이었냐.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명분뿐인 그런 찍어내기라면은 그건 권력투쟁인 거거든요. 그럴 거면은 국민이 원하는 건 권력투쟁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검찰의 개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국정조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낙연 대표가 먼저 운을 띄우면서 자충수다 또 이런 시각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좀 발을 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국정조사를 놓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과연 국정조사가 필요하냐라는 응답인데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국민의 59.3%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실현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알고 싶다죠. 그러니까 이번 일이 왜 이렇게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고 싶은 겁니다. 어느 쪽 이기가 맞는지도 좀 우리가 들어봐야 되겠다. 예.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 교통정리가 다 되고 이랬으면 국민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지는 않죠. 자, 그런데 몇 달 동안 완전히 국론분열 상태를 유발을 했어요. 대통령은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죠? 여당 어땠나요? 예, 추미애 장관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상황 정도 되면
게다가 지금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까지 이제 직무배제 사건까지 벌어졌는데 국민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있어야 됩니까? 저보고 계속 있으라 그러면 저 굉장히 화날 것 같아요. 내가 국민이고 내가 세금 내고 있고 당신들 월급 내가 다 주고 있는데 그런데 당신들끼리 싸움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몰라야 된다? 이게 말이 되나요? 어불성설인 거죠. 당연히 국정조사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해야 되는 거고 이번 국정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진보 지지층에서도 의외로 국정조사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이건 보니까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70.3%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고 진보 성향에서도 46.9%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을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 민주당도 저걸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도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뭐 6개 사유를 들었는데 뭐 본인들은 당연히 그걸 지지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실히 증거가 있는 거야? 이거 끝까지 가서 우리가 이길 승산이 있는 거야?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국정조사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번 그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출석을 하면서 작심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지율이 좀 치솟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 국정조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거면은 권력 내려놔야죠. 예. 윤석열 총장 한 명 못 이길 거면 검찰개혁 얘기 왜 합니까? 그럼 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런 점에서 어설픈 프레임 씌워가지고 윤석열 총장만 꺾으면 검찰개혁 됐냐? 그렇지가 않아요. 국민들이 밀어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수처법 개정도 마찬가지죠. 야당은 지금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 발목 잡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법 바꿔야 돼요. 숫자가 많으니까 법은 통과되겠죠. 하지만 국민이 지켜보지 않고 국민이 지지하지 않으면은 그 법은 살아있는 법이 못 됩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하게 정말로 어설픈 프레임으로 중대하고 위법한 판사 사찰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면은 그거는 여권이 국민을 무시한 거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검찰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그런 문화를 만들 거면 저는 국정감사 여권이 먼저 치고 나가서 이낙연 대표 호기롭게 출발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뒤로 물러선다? 굉장히 비겁한 거고요. 그다음에 무능력한 거를 보여주는 거다. 좀 그런 점에서 집권 말기 여권의 이 지지층의 결집도 그다음에 지지층에 대한 소위 콘크리트 지지율 예. 이 부분이 가능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무너지느냐는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찰개혁 윤석열 총장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집권 말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무너지느냐 즉 레임덕의 출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권은 이거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예, 오히려 여권은 현 국면에서 정면 돌파를 택해야 한다라는 분석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기록을 정지한 법원의 판결 그리고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결과까지 나오면서 지금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됐는데요. 오는 4일 징계위원회 결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원 장한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